다음. 자, 20번 문제 봅시다. 20번 문제. 자, 그래서 위클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리적 소비의 설명문입니다. 자, 객체로서의 소비자 역할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맞나요? 객체로서의 소비자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변화된 소비자의 형태야, 아니면 그 전에로 과거의 소비자 형태야. 그렇지, 과거의 소비자 형태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를 하지 않았던 그 과거야. 자, 그래서 객체로서의 소비자 활동은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맞죠? 이 소비 시스템 안에서 그냥 소비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게 이제 객체로서의 소비자야. 자, 그런데 그런 과거의 소비자 역할이 지금 봅시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맞는 말이지. 이해되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윤리적 소비에 대해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2번, 윤리적 소비란 대안적 소비이자 소비자의 주체적인 역할이 반영된 소비이다. 맞죠? 자, 다음 3번,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는요, 소비자가 우선하는 우선순위가 있어. 그 1등이 기후 문제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4번, 사람들이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발도상국을 돕는 단체에 직접 기부해야만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맞나요? 요거 여러분들 본문에 그대로 있었죠. 사람들이 이제 뭐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과거에는 꼭 기부해야지만 사회적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로도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비를 이용해서도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윤리적 소비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본문에 있었어. 기억납니까? 생소한 거 아니야 지금? 기억나? 원래 표정이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야만 틀렸다. 그렇죠? 자, 윤리적 소비의 실천을 통해서 노동 문제와 같은 사회적 생존과 마주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 정답. 자, 21번 봅시다. 여기도 나와있네. 자, 구매를 포기하는 거, 안 사는 겁니다. 맞죠? 불매랑 연관이 있겠다. 그치? 자,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거. 자, 다음. 기부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기부를 우선시한다? 아니지. 자, 기부 대신에 할 수 있는 대안적 활동이 이제 이 윤리적 소비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다음.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뛰어난 제품이라면 생산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한다. 틀렸지. 자, 근데 요거 끊고 한번 요거만 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이 윤리적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야. 맞지? 그런데 이 사람의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가격이 저렴하고 또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사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건 윤리적 소비랑 연결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윤리적 소비는요, 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뛰어난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을 소비하는 게 윤리적 소비야. 맞죠? 그러니까 경제성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죠? 자, 다음 4번. 환경보호보다는 개인의 만족이 중요하므로 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 구매한다. 맞나요? 아니지. 자, SNS에서 유행하는 제품이라면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따라 구매하는 거? 아니지. 자, 이거는 합리적 소비도 될 수 없을 겁니다. 맞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22번도 보고 가자. 자, 위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뭔데요? 글의 갈래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쭉 읽어보세요. 틀린 거 뭡니까? 이거. 5번. 그렇지. 5번은 어떤 종류의 글? 그렇지. 문설문 읽을 때 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왜? 주장과 근거 찾는 거니까. 그렇지.
자, 다음 23번 봅시다. 자, 나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나 지문으로 넘어온 겁니다. 알겠죠? 자, 법정수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뜻이라고 하였다. 맞나요? 그건 뭐였는데? 필요한 거. 그렇지.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 소유하지 않는 걸 저기 무소유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다음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집은 그의 어려웠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맞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 세계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 맞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게 하는 거야. 맞지?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저기 뭐냐 그 강호에 그물 실어서 흘리 띄워 던져두고 하는 약간 그런 무욕적 태도 맞지?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자, 다음 3번 글쓴이는 지속 가능한 삶보다 소비하는 삶을 지향한다. 맞나요? 아니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글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아, 아니구나. 자, 소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는 거? 필요한 것만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약간 법정스님의 태도랑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글쓴이의 태도가 좀 비슷합니다. 그 무엇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 자신의 찬장 안에 있는 접시들을 보면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접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맞죠? 그러면서 자기의 소비 습관을 성찰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아, 내가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비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바꿔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좀 많이 있었죠. 자, 다음 글쓴이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지키지 못했다. 맞나요? 맞죠? 자, 다음 최소한의 소비 생활을 위해서 소파 침대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침대 구매한 사람 누구야? 그렇지. 번스타인이죠.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한 거. 자, 지금 요 가는 뭡니까? 합리적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글입니다. 저 합리적 소비. 가는 합리적 소비. 자, 보자면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나와 달리 가의 글쓴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소비 기준에 따라 만족할 수 있는 소비가 합리적이라고 본다. 맞나요? 맞지? 자, 그러니까 이 나의 관점이랑 그 다음에 가의 관점이요 사실 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서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가의 글쓴이 입장에서는 내가 가성비도 따지지 않고 뭐 다른 거 다 안 따지고 그냥 내가 이 물건 샀을 때 제일 만족감이 많이 드는 소비를 한다 쳐. 근데 그 소비가 사실은 이 나 글쓴이 관점에서 보면은 불필요한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나와 달리 가의 글쓴이는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맞나요? 맞죠? 자, 이 가의 글쓴이는 일단은 조사 결과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예시로 들었습니까? 유명인의 예시도 이제 아니구나. 가의 글쓴이 그거구나. 저거구나. 합리적 소비의 예시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유행하는 거? 가심비라는 단어가 유행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예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합리적 소비의 예시들. 자, 그래서 조사 결과 플러스 이제 예시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가와 달리 나의 글쓴이는 필요한 것만 사는 최소한의 소비를 추구하고자 한다. 맞나요? 그렇죠. 자, 다음 가와 달리 나의 글쓴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맞나요? 맞죠. 무엇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접시 보면서 깨달았다고. 맞지. 그 다음 가와 나의 글쓴이 모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맞나요? 자, 가는요 자기 경험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기 경험 얘기한 적이 없었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좀 볼 거냐면 생각보다 문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거 공부도 준비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 공부도 좀 봅시다. 자, 봅시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씨.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 문제 좀 보고 있어 봐. 보세요. 좀 보고 있어 봐. 됐다. 봅시다. 자,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어느 부분입니까? 자, 자네 말이 옳기야 옳지 라고 하면서 부장님이 이제 회유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B는 우리 장인님의 딸이 셋이 있는데 라고 해서 요 그 뭉태가 나한테 막 이제 지금 장인이 너 이제 쓰다 버릴 거다 라고 하는 내용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이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요약적 제시 나오는 부분. 자, 그 다음에 A는 뭔데? 부장님의 회유가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A, B 모두 특정 인물의 의도를 나에게 전달하고 있다. 맞나요? 전달하고 있어요. A는 지금 누구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의도는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A, B 모두
장인의 의도를 전달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거야? A는 나를 회유해서 전달하는 거야. 아, 자네 말이 옳기도 옳지. 근데 이 농사 남의 농사 망쳐주면은 너 징역 간다 라고 하면서, 맞죠? 자, 그 다음에 B는 뭐냐면요, 어떤 의도를 드러내고 있냐면 뭉태가 야 장인이 너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뭉태가 나한테 장인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나에게 전달하고 있다. 맞는 말을 A 있잖아요. 장인 장인의 의도를 전달하는 거. A가 의도를 이거 부장님이 나한테 왜 얘기하는 겁니까?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 장인이 부장님한테 속닥속닥 하고 나서 부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장인이 부장한테 야, 쟤 좀 빨리 그 회유시켜가지고 빨리 농사지으러 가서 보내 라고 귓속말을 하고 부장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 말이 옳기야 옳지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부장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부장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 거야. 자수하기는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추론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자,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뒤에 나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논으로 돌아온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그럼 이 귓속말로 수군수군을 뭐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하면 장인님이 부장님한테 쟤 좀 빨리 배우시켜가지고 좀 농사 지으러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부장이 날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부장이 장인의 의도를 전달한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이제 부장은 이 장인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고, 뭉태는 뭐야? 장인의 적대적인 편에 서가지고 야, 장인이 너한테 왜 그러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A, B 모두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맞나요? 맞죠? B는 과거 사건, 사위 쫓겨나는 이야기, 맞죠? 그 다음에 정순이 그 첫째 언니 얘기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A는 뭐였습니까? 예전에 그 자기 논에 지금 불태웠다가 잡혀간 사람 못 봤냐 이런 거 같이 과거 사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A는 B와 달리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맞나요? 맞지? A는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성명시켜 준대. 너 빨간색 이래 라고 부장이 얘기하잖아. 맞지? 자, 다음 B는 갈등을 봉합하는 성격 없습니다. 불 붙이는 거죠, 태가.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나의 가슴에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건성으로 하면서 듣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4번 A는 B와 달리 나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맞나요? 문제 해결 방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그냥 이 싸움을 잘 해결해서 다시 농사 지으러 가서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맞지? 이게 이제 뭐 문제 해결이라면 해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부장이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전혀. 맞지? 내 얘기도 곱하고 있었는데.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맞지? 자, 다음 B는 A와 달리 화자의 말이 서술자에 의해서 재구성되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맞나요? 뭉태의 말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뭉태가 하는 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서술자에 의해서 뭉태의 말이 재구성돼서 얘기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사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맞나요? 자, 이거 이게 흥무전에 이게 나오는데 한소리계 소설 보면요, 이거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날 만한 거 막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 뭐 우리 집에 가난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이만큼 과장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한소리계 소설의 확장적 문체라고 합니다. 그 흥부전에 나와요. 흥부전에 보면 그냥 가난하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막 뭐 집이 어떻게 되고 막 우리 동네 지나가는 뭐 어린애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쭉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이 뭐냐면 사건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애들이다.
근데 이 소설은요, 대사가 삽입되면 사건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거 없습니다. 이거 되게 생각보다 전개 빠르게 지나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사건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소설은 약간 빠른 전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개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뭔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막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그건 있지. 사건의 진행을 복잡하게 구성한 건 맞지. 이거 이해돼요? 시간을 이제 역순행적으로 배치해서 사건의 진행을 복잡하게 구성했어. 그게 뭐 때문에? 이 이야기의 극적 효과 때문에 사건의 진행을 복잡하게는 구성했어요. 알겠지? 근데 뭐 지연했다, 막 빠르게 넘겼다. 아, 빠르게 넘겼다는 한 부분 나오긴 하네요. 그 요약적 제시 나오는 부분. 그거는 사건의 진행을 빠르게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해되죠? 뭉태의 말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요약적 제시하는 거. 그거 뭉태 대사로 들었다 생각해봐봐. 한 2페이지 더 길어졌을걸. 맞지? 그 지금 뭉태의 말을 요약해 놓은 건 그 부분에서는 사건의 진행을 조금 전개를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소설 전체로 그냥 이 소설이 되게 빠르게 진행된다 라고는 볼 수 없어요. 알겠죠? 자, 다음 2번 공간적 배경을 상세히 묘사하여서 뒤에 나타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는 그런 건 없죠. 이런 건 이제 소나기 같은 소설 보면 나오죠. 이제 이 가을 들판의 모습 쫙 얘기하면서 이제 갑자기 먹구름이 저기서 오고 있는 거죠. 불길한 이제 미래가 들어올 거다, 뭐 이제 닥치게 될 거다, 이런 암시가 좀 있죠. 만약에 여기 본문에 봄에 그 계절 묘사가 쓰면 많은 말이 봅시다. 갈게요. 공간적 배경을 상세히 묘사하여서 인물이 겪게 될 어떤 감정 또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겠지. 어떤 봄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트고 있다는 걸 드러낸다라고. 네, 그 사랑의 사건으로 사랑의 그걸로 인해서 막 그 장인에게 뭘 한다고 하는 사건 아니에요? 그건데 그러면 지금 벌써 여러 개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싹 트는 건 사랑이 싹 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인이랑 싸우는 건 장인이랑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생각해보면 나가 사랑 때문에 장인이랑 싸우는 거야? 그건 아니야. 장인의 착취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그 장인의 착취도 나는 견디려면 견딜 수 있는데 점순이가 충동질 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사랑의 의미로서 한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지. 맞죠? 자, 그래서 그거는 하나로 엮을 수 없습니다. 인과적으로. 그렇지? 자, 다음 3번. 자, 인물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서 내적 갈등의 해소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맞나요? 자, 여기에 내적 갈등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전부 뭐야? 외적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 자,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서 해소 과정을 보여준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해소는 언제 됩니까? 현재래요, 현재.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일에서 그 갈등이 최고조로 갔다가 이제 해소까지 되는 거야. 해소는 어떻게 되는데? 그 장인이 붙여주고 희연한 거 넣어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해서 해소 과정이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과거와 현재가 교차가 되는 거야. 해소 과정이 아니라. 알겠죠? 자, 그래서 주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부분은 이 전개와 절정 부분입니다. 알겠죠? 아, 위기 부분입니다. 알겠죠? 전개와 위기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체되지. 절정이랑 결말은 현재야 계속. 알겠죠? 자, 다음 인물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부정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맞나요? 자, 요거 잘 보세요. 구체적인 말, 행동 봅시다.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 인물의 행동 때문에 성격이 드러나는 거 누구 있을까요? 장인. 어떤 행동? 나 배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싸대기 때려버리잖아. 맞지?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뭐 합니까? 욕해요, 욕.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이 봉필이한테 욕 안 먹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별명이 욕필이라며. 맞지? 자, 그래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성격 부각시키고 오는 거 맞죠? 맞습니다. 서술자 교체된 적 없어요. 계속 나입니다. 그렇죠? 완전 내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다음 3번 넘어갑시다. 자, 가 봅시다. 가는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요, 지금 뭉태한테 얘기 듣고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왔다. 그러니까 뭉태 얘기 듣고 싸울 것은 내가 어제 싸웠지. 오늘 안 싸웠잖아. 맞지? 근데 나는 오늘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뭐야?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싸울 생각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얘 뭐 보고 있었어? 밥그릇 보고 있었어요. 내 밥 얼마나 남았나? 맞지? 근데 그거 보고 있는 와중에 충동질이 한 번 더 있었던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내 입장에서 그게 뜻밖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4번 보면 내가 가와 같이 생각한 이유 뭘까요, 그러면? 4번. 그렇지. 자, 왜 뜻밖인데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도 이제 그 정순이랑 결혼해서 장인한테 잘 보여야 되고, 장인 입장에서도 나랑 싸우면 뜻밖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런데? 요즘 자기 행세하는 하고 다닌다고 요 체면 차림하고 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사위랑 싸운다는 거 동네 소문나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맞지? 자, 그러니까 두 사람 입장에서 다 뜻밖인 거야. 알겠죠? 하여튼 내 입장에서 뜻밖인 이유는 뭔데? 나는 굳이 장인이랑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 없었는데. 그렇죠?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세요. 자, 요거 7번 봅시다. 보기에 가나다라 마 중에서 밑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자, 그래서 자, 가봅시다. 어수룩하고 어리석은 나를 통해서 해악성을 높이고 현실 비판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맞나요? 일단 제일 걸리는 건 뭘까요? 바로 보여야 되는데,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의 그 작품의 의도나 이런 거에서 혹시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 마름의 횡포에 대해서 막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현실 비판 의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작품이 나온 그 시대 현실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죠?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전혀 나오지 않지. 맞죠?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냥 우리 주인님이 딱 그거 꼬박개같이 생긴 그거는 비판 의식은 맞는 그거는 나름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혹시 이 나가 작품 속에서 나름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던가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장인님이 마름인데 그냥 성격이 그지 같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뭐 작품이라든지 또는 작가라든지 서술자가 나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사회에 없어져야 될 존재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용필이 성격이 그지 같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물론 나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 현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대신에 이거는 어떤 작품이냐면 이제 어떤 한 개인 그 인물을 이 작품 속에 어수룩한 존재로 등장시킴으로써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농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봐야겠죠. 자, 다음 나와봅시다. 소리가 안 나와. 자, 나와의 갈등과 활극을 통해서 실제로는 장인이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음이 밝혀진다. 맞나요? 없습니다. 이 장인은 계속 앞으로 뭐 할 거야? 이 제목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봄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제목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좀 얘기할까요? 이거 학교에서 혹시 제목의 의미 있겠어? 봄이면 봄이지 왜 봄봄인데? 봄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갈등.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인데요. 앞으로도 착취가 계속 반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제목이 의미도 있습니다. 자, 다음 사랑을
싹트기하는 봄의 정취를 두 번 얘기해서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석이 좀 더 있는 건 뭐도 있냐면요. 봄에서 봄을 본다. 그러니까 봄에 있었던 일을 보여준다. 봄이라고 하는 의미도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봄에 담겨 있는 제목의 어떤 이면적 의미야. 이면적 의미죠. 자, 다시 앞으로도 착취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진심 어린 마음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다. 이중적인 점순이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마름과 소작인의 대립과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맞나요? 자, 일단 보세요. 요게 문장이 두 개면 끊어야 돼요. 맞지?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아야 맞는 말이야. 자, 앞에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맞죠? 근데 내가 눈치 없어서 점순이 마음 모르는 게 혹시 내가 소작인이고 제가 마름 딸이라서 그래요? 전혀 아니지. 맞죠? 그래서 뒷말이 틀렸죠. 자, 다음 라. 작품 속 계절적 배경인 봄은 청춘 남녀가 사랑에 눈뜨는 춘정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 아까 제목의 의미 얘기했다 그랬죠. 뭔데? 춘정. 춘정. 사랑을 싹트게 하는 봄의 정취를 두 글자로 하면 춘정입니다. 알겠죠? 자,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거. 그렇죠. 자, 다음 마.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서술한 순서를 다르게 하여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시간이 역순행적으로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되게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좀 보게 만들어요. 맞죠? 자, 다음 앞뒤 사건의 관계를 추측하는 재미를 준다. 도? 맞다, 그렇지. 자, 정답은 자, 요거 시간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술형이나 이런 걸로 좀 물어볼 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답은 요거겠지. 서술형으로 적어요. 여기 두 가지로 지금 1번, 8번 넘어가고요. 이 8번 근데 이거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해학적편 이거 나중에 조금 의문 드는 거나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자, 다음 오케이, 자 10번 봅시다. 자, 윙클의 서술 방식입니다. 자,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구어체를 쓰고 있다. 맞나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좀 되게 교양 있는 소설 같은 걸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봐봐. 본부 말고 여러분들 1학기 때 읽었던 소설 뭐 있나? 지금 관내분실이구나. 근데 관내분실도 따지고 보면 그렇죠. 관내분실 3인칭 전지적 시점이잖아. 맞지? 관내분실이 말하는 서술자가는 말투랑 얘 말투랑 비슷한가요? 전혀 달라요. 왜? 관내분실에 나오는 서술자의 말투는 걔도 전지적 시점인데 중간에 1인칭 시점 섞여서 나오잖아. 맞지? 중간에 섞여서 나오는데도 보면은 1인칭 시점으로 얘기할 때도 되게 정돈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맞죠? 우리는 그런 문장을 대체로 뭐라고 해요? 문어체라고 하죠. 글로 쓰는 듯한 문장을 문어체라고 합니다. 맞죠? 말로 하는 듯한 문장을 구어체라고 해요. 이 문장은요 1부터 끝까지 다 구어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장인님이 내 옆구리 팍 쳤을 때 맞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이게 뭐야? 말로 얘기하듯이 좀 쓰여 있는 겁니다. 김유정의 소설의 특징입니다. 동백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네는 다 구어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어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줘? 좀 친근한 느낌을 주시. 그렇죠? 구어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화 장면을 곳곳에 집어넣어서 생동감 있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도 맞아요. 이게 딱 적세적소의 대화가 딱딱딱 들어가요. 이 소설이 되게 완성도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대화로 들어갈 부분만 대화로 탁탁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행동이나
이제 서술로 똑 들어가 있고 이게 왔다 갔다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밸런스가 되게 잡혀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납니다. 미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자, 그래서 대화 장면을 곳곳에 딱 적재적소에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의 맛이 통통 씌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춘이가 뛰어오는 장면은 막 이러면서 내 마음속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속옷 등짝 풀리고 있잖아. 맞지? 근데 이 정춘이가 그런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밤낮 일만하다 할 텐가라고 하면서 툭 대사 던져. 그리고는 뭐 하는 거야? 또 나의 내면 서술 나와요. 맞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 3번.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해서 독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맞나요? 아니죠. 뭐가 틀렸어? 외부의 서술자가 틀렸죠. 요거는 몇 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렇죠? 틀린 말. 자, 다음. 비속어와 사투리를 사용하여 토속적이다. 또 다른 말로 향토적이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야, 시골 냄새 난다. 약간 소똥 냄새 난다. 이 말입니다. 이 소설 딱 읽으면 소똥 냄새 나잖아. 맞지? 안 느끼시나요 혹시 소똥 냄새? 소설 읽으면 뭔가 소똥 냄새 다 느끼시는데. 근데 그렇죠?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 했는데 왜 1인칭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이게 지문이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 했는데 아니야. 1인칭 시점이야. 1인칭 시점. 방금 내가 3인칭 얘기한 거. 저번에 처음에 처음에 이거 세 줄 했고 3인칭이나 아니지. 그거는 저거야. 모의고사이지. 지문. 그 모의고사 지문. 요거는 철저하게 1인칭 시점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1인칭 시점. 이 시점에 변화도 안 생겨요. 이거는 나온 지 100년 된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비속어와 사투리를 사용하여 토속적인 분위기, 향토적인 분위기 맞습니다. 시골 냄새나는 분위기. 자, 다음 반복되는 성립 문제로 인한 갈등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맞죠? 자, 다음 13번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윗글에 드러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장인 대대사면의 인기로 나를 공짜로 풀어놓는 이기적이고 교활한 인물 맞나요? 네. 그렇죠. 자, 다음 장인 나를 막대하는 말투로 보아 고상하거나 점잖지 않은 인물 맞나요? 자, 그럼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고상한 척하는 인물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체면 차리려고 나보고 사람들 앞에서 빙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상한 척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 다음 정순이 수줍음을 위하는 시골 처녀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줄 아는 당돌함도 엿보이는 인물 맞습니까? 맞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줄 아는 당돌함도 있으면서 수줍음도 가지고 있지. 얘 수줍음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렇지. 나한테 밤낮 일만 하다 밤낮 일만 하다 갈 텐가 하고 나서 얼굴 시뻘개져서 도망가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둘 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나 정순이의 키가 자라야만 성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인물 맞나요? 그렇죠? 자, 나 성례가 조금 지체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깨를 피우는 참을성이 부족한 인물 맞나요? 아니지. 그러고 어떻게 3년 반을 버텨? 맞지? 그 사람 3년 반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거 좀 나중에 문제 넘어가면 요거만 한 10개 나눠져 있는 거 있는데 요거 시간 맞추기 좀 해봐야 돼. 이거 좀 쉬운데 14번 풀어봅시다. 좀 쉽다. 사건 발생 순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실제 시간을 말하는 거겠다. 그렇죠? 자, 혹시 봤나요? 썼나요? 덜 됐어? 몇 번이나 준다? 공주야 몇 번이야?
한번 왜 자신감이 없어? 자 봅시다. 일단은 이게 1번에 일단 A가 좀 없어야 되는데 맞죠? 이거 순간적으로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점수 내가 대리사회로 들어온 거 언제? 3년 전입니다. 맞죠? 자 내가 뭐를 붓다고 이제 꾀병 부린다고 부탁하네 맞죠? 붓다가 꾀병 부린다고 장인한테 뺨을 맞으면 언젠데? 어제. 장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사나흘 동안 알아두는 거 언제? 1년 전 작년입니다. 자 부장내 단판 가자고 자민 소매자랑 내끄는 거 이것도 어제. 얘는 어제 1, 어제 2 해야겠네. 맞죠? 내가 상밭을 갈다가 이제 정순이한테 성리 문제로 구박을 당한 언젠데? 그저께. 그지? 맞죠?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 A, C, E, BD가 되겠네. 정답 3번. 그렇죠. 나중에 풀다 보면 요거 한 10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거든요. 계속 맞춰봐야 돼요. 그렇지. 문제 풀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좀 들어옵니다. 자 다음 16번 한번 봅시다. 지금 기억이 어디냐? 여기 있다 그쵸? 자 봅시다. 이게 진짜 몸살이 난 게 아닙니다. 자 볼게요. 그 전날 왜 내가 화전밥 갈고 있을 때 이 점순이 밥상 들고 오기 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을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날라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몸살은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랑이랑 충동. 그렇지. 사랑의 감정. 충정오빠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봄봄과 연관 짓는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봄이 되어서 요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봄이 되어서 이제 사랑이 싹트는 느끼는 어떤 나의 모습, 나의 상황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다음 15번 봅시다. 15번도 같이 볼게요. 자, 윙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맞나요? 맞죠. 자, 다음 2번 과장된 상황 설정으로 웃음을 유발해서 해악성을 두드러진다. 맞나요? 자, 그러면 과장된 상황 설정 뭐뭐뭐 있었어? 어떤 것들 있었어? 그렇지. 마지막 부분에 싸우는 거. 과장된 상황 설정도 있는데. 그렇지. 요거 붙이는 거. 이 비장성적인 싸움 모습 막 드러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토속적 어휘가 많이 사용되어서 농촌의 소설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맞나요? 어디에 드러나요? 화전밭 뭐 이런 거. 근데 저기 모판 붓고 있다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농촌에 사는 일들이지. 맞죠? 토속적 어휘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경 천해달라 이런 것들. 그렇죠? 자 다음 자 4번 1930년대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잘 제시해 주어서 힘들었던 시대상을 읽어볼 수 있다. 맞나요? 아까 시대랑은 이 작품을 연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알겠지? 틀렸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해서 앞뒤 사건 추측하게 만드는 것 맞다겠죠? 정답은 4번이죠. 과장된 상황에 장인 이렇게 그것도 이제 포함이지. 그 문두렁이 미는 것도.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장인과의 싸움이 다 포함되는 거죠. 바지가랑이 잡는 거, 눈두렁이 미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좀 비정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 논두렁이 믿은 이유가 뭐였어요? 근데 그거는 왜 안 때리고 밀었는데? 올라올 때. 때렸다는 얘기 안 들려. 그치. 근데 동네에서 장인 때렸다는 소문 안 들으려고. 그 저기 지문에 있습니다. 알겠죠? 나야 이러면 이제 장인 때렸다는 얘기 안 들어도 되니까 계속 미는 거야. 맞죠? 근데 계속 밀다가 장인이 올라오면 내 바지가랑이 장인 거지. 맞죠? 그래서 그 공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요거 또 풀어보세요.